겨울에 색소 치료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 하는 것보다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아마 병원에서 겨울에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색소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점 빼는 걸 겨울에 하라고 하면서 그런 속설처럼 만들어요. 나 같은 애들은 아싸라서 없잖아. 색소 침착이 되잖아. 그런 건 또 어떻게 관리해? 그런 부분에서 여름이 좀 불리하긴 하죠. 여름에 염증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피부 타입하고 연관이 돼요. 원래 그렇게 사람들이 편평사마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은 되게 많아. 어렸을 때 점 빼지 말라고. 점도 종류가 있어. 선천성 점이 있고 후천성 점이 있는데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 비례해서 커져. 그러면 그때는 어렸을 때 없애주는 게 맞아. 이거는 밀크 커피 반점이라고. 점이랑 또 달라. 왜 안 해줘? 자, 10만 원씩 받고 50번 해봐. 500만 원이잖아. 그니까. 원장님. 네. 왜 부르시나요? 겨울에 색소 치료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 하는 것보다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상관없어. 근데 왜 겨울에 많이 해요? 그냥 일종의 고정관념이지. 근데 아마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권하니까 겨울에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환자가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색소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점 빼는 걸 겨울에 하라고 하면서 그런 속설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 뭐. 근데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색소 치료나 그런 편평사마귀 뺄 때 딱지가 많이 붙잖아. 그리고 여름이면은 땀 많이 흘리면서 금방 막 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겨울에는 안 씻냐고. 내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어. 물론 여름에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번거롭기는 한데 여름에 하나 겨울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똑같아. 딱지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꼭 겨울에 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나는 환자분들한테 좀 편한 때 하시라고. 제일 그냥 본인이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가 편하고 한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하는 게 좋지. 그것도 그런데 겨울에 하면 연말 모임이 많은데 딱지가 오래지잖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사정에 따른 거지. 연말 모임 나 같은 애들은 아싸라서 없잖아. 나랑 나는 상관없어. 연말이 오히려 더 편안한 시기인 거지. 그 색소 치료나 그런 사마귀 뗄 때 딱지 지고 나서 색소 침착이 되잖아. 그런 건 또 어떻게 관리해? 그것도 꼭 햇빛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거는 좀 타고난 거랑 연관이 있어. 오히려 착색이 되는 거는 염증의 정도하고 연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름이 좀 불리하긴 하지. 여름에 염증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항생제로 막으면 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색소 침착이 안 된다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건 사람마다 달라.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피부 타입하고 연관이 되거든. 잘 생기는 사람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는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오래 갔을 때 색소 침착의 위험성이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때 겨울에 하든 여름에 하든 관찰하는 건 똑같아. 사람마다 뭐 색소 침착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은 다행인 거고, 잘 생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 타고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색소 침착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겠지. 결국은 없어지긴 하거든, 색소 침착. 나 근데 그 편평사마귀 그거 제거했을 때 목에 한 100개 넘게 있었거든? 원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 편평사마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치. 편평사마귀는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뒤져보면 다 있거든. 근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게 늘어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피부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의 면역 상태도 조금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은 되게 많아.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은 임신한 다음에 확 늘어나. 이거는 맞아. 그 기간 중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랑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다들 한 찾아보면 100개가 뭐야. 몸 전체 다 따져보면 몇백 개씩은 다 있어. 근데 얼굴이나 목같이 노출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제거하면 된다. 이게 목만 하거나 뭐 얼굴 하거나 시간이 얼마나 걸려? 마치 30분 하고. 빼는데 많으면 오래 걸리고 적으면 빨리 하고. 옛날에 막 진짜 열심히 편평사마귀 내가 다 없애주겠다고 하고 할 때는 30분, 40분 잡고 어떤 사람은 몸에 있는 것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1시간씩 잡고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빼도 또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 빼줬다고 생각을 하고 다 뺐는데 응. 한 몇 달 지나고 보면 또 있어. 그게 그러니까 퍼지는 거야? 그게 100%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평사막에 이렇게 있어서 레이저를 쏘잖아. 응. 그럼 얘가 지져서 태워지는 게 아니야. 그럼? 딱 맞으면 아마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딱 퍼질 거야. 응. 이렇게 좀 가루처럼 돼가지고 딱 퍼진다는 거지. 깨놓는 식인 거야, 레이저를 쏘였을 때. 응.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일부는 피부로 떨어질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100% 없앤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뭉쳐져 있는 것들이 일단은 없어지니까. 걔를 없애놓고 또 생기는 게 있으면 또 빼줘야 되고 이런 개념이. 근데 그렇다면 점 빼는 치료는 그 한 곳만 파는 거다. 한 놈만 파는. 점은 완전 깊숙하게. 얘기가 다르지. 점은 종양이거든, 종양. 양성 종양. 세포를 제거를 하는 관점으로 점을 제거를 하는 거니까. 얘를 까만 게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까만 거는 세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결과물인 거지. 색소를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고여 있는 건 거야. 그러면 이 까만 게 없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까지 다 없어져야지 점이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나 눈 밑에 눈물점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 그걸 한 6번 넘게 레이저 받았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다 안 없어지니까. 어. 세포가 좀 남으면 얘는 종양이니까 다시 증식해서 더 많아. 그러면 얘를 빼고서 조금 남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1년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여러 번 좀 짧은 시간을 간격을 가지고 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또 흉터화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여드름 흉터처럼 살짝 패였어.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야. 점을 감쪽같이 없앨 수 있다고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점을 제거할 때 이 까만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얘가 성공적으로 제거가 된다는 뜻은 감쪽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흉터 조직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아니 그래서 오빠는 어렸을 때 점 빼지 말라고 내가 그런다며. 뺐거든. 내가 뺐다 다 흉터로 남았거든. 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레이저가 없던 시절에 그때는 전기 소작술이라고 점을 뺄 때 살을 지졌어. 그 시절에는 그 지금 나오는 CO2 레이저가 없을 때 뭐 아르곤 레이저 뭐 이런 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통 병원들은 전기 소작술 지져서 태우는 방식을 썼더니 흉터가 남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뭐 굳이 어렸을 때 미용적인 관심이 본인이 별로 없는데 그거를 엄마가 억지로 빼주게 하는 거는 나는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점도 종류가 있어. 선천성 점이 있고 후천성 점이 있는데 선천성 점이 좀 큰 거는 몸이 커지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것도 비례해서 커져. 그러면 그때는 어렸을 때 없애주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큰 점은 레이저로 지져서 없애는 게 아니라 후술적인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 크기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방법을 정해야 되는 거고 점을 어렸을 때 무조건 빼줘야 되는 건 아니야. 나 그래서 옆구리에 점 있잖아. 그건 딴 거지. 그건 점이 그거는 복점이야, 점이 아니야. 복점. 복점이랬어. 그거는 밀크 커피 반점이라고. 어. 점이랑 또 달라. 걔는 그냥 선천적으로 생기는 반점인데 진짜 제거하기가 어려워. 근데 나 한 많이 50번 해야 돼, 50번. 연해지긴 했는데 이거 한 몇 개월 했지 내가? 근데 그거 요즘에 안 하고 있잖아. 그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한 50번 점. 왜 안 해줘? 귀찮아. 짱하네. 아니 근데 그게 하려면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야. 일주일 간격으로 50번 해야 된대. 해줘. 근데 그거 뭐 천천히 해도 하다 보면 또 없어지더라고. 열심히 하면. 근데 그게 치료하다가 이제 갑자기 멈추긴 밀크커피 했는데. 반점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거 나 어렸을 때도 있었어. 있었잖아. 애기. 그러면 어렸을 때는 크기가 좀 더 작았을 거라고. 그때 해주는 게 훨씬 치료가 수월한 거지. 그리고 밀크커피 반점이나 뭐 선천성 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렸을 때 해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를 설득해야 돼. 레이저를 하는 게 안전하게 해도 위험성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뭐 움직이지 않고 협조를 해줘야지 레이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가 않아. 맞아. 근데 나는 내가 원래 이거 점 밀크 반점 없애고 싶었는데 돈 많이 든다고 다른 피부과에서 하지 말라 맞아. 그랬거든. 그거 50번 해야 되니까. 50번 한 얼마야? 번에 레이저를 뭐 10만 원 쓸 수도 있고 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 원씩 받고 50번 해봐. 500만 원이잖아. 그니까.
그래서 이거 비싸다고 그냥 그러니까 냅두랬어. 이게 근데 피부과 의사 이게- 남편을 만났네? 이게 미용적으로 어. 문제가 되는 이 얼굴에 있어. 그러면 해. 아, 그치. 그러면 보통 권해서 하자고 하는데 옆구리에 있는 거는 뭐 지금처럼 뭐 비키니 입을 때 보이니까 그런 게 신경 쓰이면은 뭐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지는 건 아니야. 많이 흐려지게 할 수 있는 거지. 난 그래서 여기다가, 아, 그러면은 차라리 없애지 말고 문신을 해버리자 생각했었지. 문신 되나? 왜? 그 그게 위에다가 살색으로 덮어버려. 그렇게 하는 건 맞아. 용. 난 아니, 그래도 용띠니까. 반점이 남아. 반점이 없어지진 않아. 용의 색깔이 밀크 반죽 색깔인 거지. 그렇게 안 하고 그 우리 그 뭐야 위장이라고 하지 군대에서 캐모플라즈라고 하잖아. 그거 위장 크림 바르는 것처럼 살색으로 바르는 거야. 근데 얼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이렇게 크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반점. 그러면 이제 위장하는 걸로 화장품으로 덮고 그게 엄청 두껍게 덮기는 하거든. 이제 끝인사 해봐. 오늘 여기까지. 아니야.